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진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리워하며 회상했습니다. 그 회상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혔는데요. 유년 시절 일본을 방문한 기억을 소환해 당시 일본은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극찬을 남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5일 요미우리 신문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1960년 후반 일본에서 학업 중이던 아버지를 찾아갔던 시기를 언급하며 지금도 히토시바시 대학에 있던 거리가 눈에 선하다고 회상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부친은 일본 문부성 장학생 1호로 친일 인사로 분류되는 연세대 명예교수인 윤기중 씨입니다. 윤 씨는 1967년에 일본 문부성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돼 유학길에 올랐고 히토시바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를 수료했는데요. 부전자전인 거죠. 윤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묻는 말에 선진국답게 아름다웠다며 일본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정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답했는데요. 또 가장 좋아하는 일본 음식으로는 모리소바, 즉 메밀국수, 우동, 장어덮밥을 꼽으며 고독한 미식가가 한국에서 방영되면 꼭 보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대놓고 친일을 가감없이 드러내 보여줬는데요. 이런 유년 시기를 거쳤으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성장한 거죠. 친일 매국의 피가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다시 점화될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는데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국내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나중에 또 강제동원 문제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일본 내 우려에 대해 나중에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며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한일 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정치 세력이 많이 있다며 외교 문제를 국내 정치에 멋대로 끌어들이는 것은 국익 차원에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에 출마하기 전부터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 산하의 재단을 통해 제3자 변제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요미우리는 윤 대통령이 일본 전범 기업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직접 배상하라고 판결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도 전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또 일본 정부가 안보 정책을 전환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데 대해서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상황이라며 반격 능력 보유를 이해한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가 보도했는데요. 오늘 보도된 요미우리 신문 단독 인터뷰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직무실에서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이쯤 되면 친일을 넘어선 매국노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런 자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까요? 어떻게 국민을 깜쪽같이 속일 수 있었는지 어이가 없는데요. 진짜 이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 걸까요? 그냥 일본인이라고 말해도 무방할 듯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게 무엇을 더 내줄지 걱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굴종 외교에 국민께서는 이러다가 독도마저 일본에 내주는 것은 아닌가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독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 예산 23여억 원을 전액 불용 처리했습니다. 이 예산은 독도에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독도에 거주하는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환경오염 우려를 들어 예산을 불용했다고 하지만 참 군색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가 환경을 입에 담는 모습이 기만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의 독도 영유권 행사 예산을 정부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은 진짜 속내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영토 수어 책무를 내팽개치고
일본 정부 심기만 살피는 것입니까? 국민께서는 일본에 굴종하는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일본과도 당당하게 맞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을 원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행에 마음이 들떠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대통령이 일본에 또 무엇을 내줄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일 굴종 외교로 일본에 국익을 내주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는다면 일본에서 돌아오는 대통령을 반길 국민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징용 관련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굴욕 외교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습니다. 뉴시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일에서 13일 3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9%가 제3자 변제 방식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는데요. 반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은 39.7%로 16.2%포인트 차이를 보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답변도 4.3%였는데요.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이 60.8%로 굴욕 외교 답변보다 많았고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는 절반 이상이 굴욕 외교라고 답했습니다. 광주, 전라, 제주는 굴욕 외교라는 답변이 68.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는데요.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변이 54.1%로 절반을 넘겼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국힘당에서만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이 77.3%였는데요. 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국정수행평가 답변에 따라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 결과 국정수행 긍정평가층에서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는 답이 91.2%, 굴욕외교 답변이 4.3%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는데요. 부정평가층에서는 정반대로 굴욕외교 응답이 93.9%, 미래를 위한 결단 응답이 2.5%로 크게 갈렸습니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지지층은 모두 친일 매국 집단인가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여론조사 결과에 입이 쩍 벌어집니다. 물론 이건 개인적 생각이지만 해도 너무한데요. 아무것도 받은 것 없는 제3자 변제 방식, 진정한 사과도 반성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셀프 용서를 해주고 만 건데요. 이게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까? 이번 조사는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됐으며 응답률 1.3%,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요?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내일부터 한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일 정상회담 만찬 장소로 거론되는 음식점 중 한 곳이 1895년 창업한 노포라고 합니다. 정상 간의 만찬에는 메뉴 하나하나가 화제가 되기 때문에 장소부터 메뉴 선정까지 의미를 담아 세심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1895년은 을미사변이 있던 해였습니다. 일본 측이 하필 명성황후가 시해된 해에 창업한 노포에서 오므라이스를 대접하는 것이 아무 의도도 담기지 않은 그저 우연이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건 하나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을 내주고 받은 만찬이니 무척 비싼 오므라이스라는 점입니다. 공짜 점심도 없고 공짜 만찬도 없습니다. 정상회담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일본 측의 청구서가 마구 날아오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자국 내 섬을 재집계한다면서 독도를 포함해 발표하더니 일본 외무상 하야시는 강제노동은 없었다며 강제징용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일본 총리 기시다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관행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일입니다. 간도 쓸개도 다 내어주었더니 왼쪽 뺨도 내놔라, 오른쪽 뺨도 내놔라 하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는 좋도록 뻔뻔하게 나오는데 왜 피해자인 우리 정부가 알아서 굽실대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사인 간의 관계라면 이런 호구도, 이런 호갱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강제징용 제3자 배상에 대해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국민과 우리 나라를 위한 미래는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얻을 국익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구 한말을 떠올리는 국민이 많습니다. 1895년 명성 황후 시해 사건이 벌어지고 10년 뒤인 1905년 일본과 미국은 가스라 테프트 밀약을 체결해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했습니다. 같은 해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대한제국을 집어삼켰습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과 무척 닮아 있습니다. 을사오적이 그랬던 것처럼 짝사랑 맹종 외교를 고집하며 국익을 저버린다면 우리의 미래 또한 비극의 역사가 반복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패망의 지름길인 일방적 맹종 외교를 폐기하고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의 길로 나서십시오.